건축선이에요. 수현 씨 좀 생각이다. 생각 안 나? 졸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럼 이제 한 필지가 본래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량 통행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도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건축선을 후퇴를 시키면 돼.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 건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 법이 요구하는 도로를 소요너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소요너비. 이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미달도로라고 할게요. 미달도로. 저는 미달도로 하는데 자꾸 얘네들이 한글로 만드느라 더 힘들어 죽겠어. 한자 할 때는 만들기 강의할 때도 좋고 무슨 용어 만들기 좋은데 미달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미달도로. 그럴 때는 건축선은 본래 대지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에서 후퇴를 해야 돼. 후퇴. 이걸 건축선의 후퇴라고 합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건축 후퇴하는 게 있는데 모퉁이 도로예요. 모퉁이 도로. 대지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리죠. 모퉁이 도로도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모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후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 뭐 이런 말 합니다. 몰라, 상관없어. 이제 모퉁이도로 있다는 것만 말할 거야. 이제 모퉁이도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교차점, 이 교차점에서 또 도로와 이 교차각의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2m, 3m, 4m까지 이렇게 후퇴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야. 모퉁이 도로에서의 건축 후퇴. 그런 이게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숫자는 기억하지 말고. 모퉁이 도로. 그럼 모퉁이 도로에서 이렇게 후퇴한 부분, 요 건축선 이만큼 후퇴했어. 여기다 건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차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공간을 만드는 곳이에요. 또 하나, 여기는 도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100m야. 대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안에서만 내가 건축하면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축하고. 삐뚤삐뚤해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좀 앞선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건축선을 후퇴를 시키는 거야. 여기까지는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렇게 이쁘게 선이 정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선의 후퇴입니다. 이걸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의 후퇴. 이것도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요. 4m까지. 여기 이 부분 요거 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앞선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를 해서 건축선을 후퇴를 시켰을 때는 이 후퇴한 부분에 포함된 면적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건폐율 상정을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모퉁이 도로에서 후퇴한 부분, 요거는 나중에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 면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도로거든. 얘는 도로가 아니야. 우리 집 마당이지. 미달도로에서의 건축을 후퇴시켰을 때 이 후퇴한 부분 대지 면적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도로잖아. 도로. 얘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더 쉬운 거. 여러분 땅이 있는데 도시운 개설 부지에 포함됐어. 공원에 포함됐어. 여기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건축하면 안 되잖아. 그죠? 포함되는 거, 포함되는 거. 이건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의 건축 후퇴를 볼게요. 자, 여기도 3m예요. 여기에 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만 양보해야 돼? 얘도 양보해야 돼? 얘도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소연업에 못 미칠 때는 도로 중심선을 찾아가요.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에 어느 만큼씩 후퇴를 시키면 되겠어? 2분의 1씩. 여기도 소요너비가 만약에 4m짜리야. 그럼 여기도 2분의 1, 2m. 여기도 2분의 1, 2m. 이 중심선에서 각각 2m 후퇴하게 되면 4m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일단은 건축선을 후퇴시킬 때 어디서 출발해야 돼?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요너비 어느? 2분의 1.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천 같은 경사지가 있어요. 하천, 철도,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이쪽으로 후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이 하천에 있는 경계선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부터 이쪽으로 어느 만큼 후퇴해야 돼? 소요너비만큼 후퇴해야 돼. 그래야 4m가 만들어지니까. 4m를 안 하고 소요너비 그럽니다. 왜? 소요너비가 3m인 경우도 있고 4m인 경우도 있고 6m인 경우도 있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몇 미터 후퇴할지 모르니까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만큼 후퇴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봅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시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다른 거 읽지 말고 그냥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렇게만 읽으세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중심선 체크. 중심선 2분의 1 체크. 2분의 1 체크.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란선이다. 자,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어.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이 있을 때 그때는 도로의 경계선 체크. 도로 경계선. 하천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우리 대지 반대편 경계선에서부터 무슨 너비 이제? 이건 소요너비. 그러니까 중심선 하면 2분의 1이고 경계선 그러면 소요너비예요. 근데 경계선은 언제 찾아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하천 등이 있을 때. 4m 이상 8m 미만 도로에 모퉁이 체크. 모퉁이 체크.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인데 몰라서 해 그런 것들. 자, 모퉁이. 이때도 건축선이 후퇴할 수 있다. 3번 시가지 정비란 건축선 후퇴. 몇 미터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어? 4m까지. 여기 파주시장님이야. 운정 보니까 막 건물이 너무 지저분해. 4m 후퇴. 물론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신도시 같은 데서 해야 되겠지. 4m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때 후퇴한 부분에 포함된 부동산 등기법상의 필지 부분은 대지에 포함된다. 모퉁이도로나 미달도로는 포함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앞에 자당이 미모잖아, 미모로 해서 깎아냈지? 돌려깎기 했어. 버리고 와야 돼, 가져와야 돼. 버려야 돼. 내 거 아닙니다. 대지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건 시가지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번.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지었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수직면이란 말 크게 의식 안 해도 돼요. 여기가 이제 건축선이 있어요. 빨간 선이. 건물 지을 때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근데 건물 비스듬히 가지고 위에가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를 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차 때문에. 차량이나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해가 안 되면 가능할 수 있겠네. 지표면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면 아래 부분은 요 도로 밑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담장이 넘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 말을 알 필요가 없는 게 담장도 있잖아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에 딸린 시설도 건축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써놨지만 어쨌든 담장 넘어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다음 차에 방해가 되는 거. 여기가 도로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 안 되겠지. 근데 창문을 밖으로 막 열고 닫아. 그럼 돼, 안 돼? 차고 부딪히잖아. 그죠? 근데 아주 높이서 막 열고 닫아.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지. 드론이랑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4.5m입니다. 4.5m 이하에서는 창문 등을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은 4.5m 이상일 때는 초과할 때는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자, 4.5m요.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m 넘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나라 차량 기준이 차고가 4.3m가 최고래요. 그러니까 4.5m쯤 되면 차가 덜컹더라도 부딪히지 않겠구나 생각한 모양이야. 4.5m.
자, 지역 지구의 경화. 국토개발 공부한 걸로 적용하면 돼. 자, 건폐율과 용적률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와. 근데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따른다. 여기는 과반이 속하는 이렇게 있어. 과반. 자, 건축법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넓은 쪽 따라가야 돼, 좁은 쪽 따라가야 돼. 넓은 쪽. 근데 여기는 과반 그랬어요. 반동 과반. 그러니까 넓은 쪽이라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런데 지 혼자 놀겠대 하는 게 있었어. 뭐였죠? 왕따, 은따 있죠. 녹지지역. 녹지역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 깡패가 있어서 일진 무슨 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여기는 방화지구만 나와. 여기는 건축법이니까. 방화지구에 걸쳐. 자, 대지가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지역에 걸쳐 있어. 그럴 때는 건물 전부 뭐에 따라가야 돼? 방화지구에 따른다. 방화지구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그러니까 뭘 설치해가지고 피해갈 수?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것들이 국토기획에 나온 건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이상의 대지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자, 이 내용을 다 외울 수 없어요. 과반이 속하는 걸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건축물이 깡패를 만났어요. 방화지구와 걸쳐 있을 땐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가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데 깡패를 피해가는 거 있죠? 뭘 설치하면 돼?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하는 시 전부 대수선이었어. 아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녹지역 얘는 이제 왕따입니다.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각 지역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 적용 각각. 근데 왕따도 누구는 못 피해가? 깡패. 녹지와 방화지에 걸쳐 있어. 그러면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방화지에 따라가야 돼. 근데 꼭 피하고 싶으면 뭘 설치하면 돼? 방화벽. 16페이지. 건축물의 면적. 자, 건폐율, 용적률.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전에도 했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기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 지하 2층, 1층, 하나, 둘, 셋, 넷, 지상 3계층, 4계층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가정할까요? 1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200으로 해볼까? 200제곱미터.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해라. 그럼 600이에요. 연면적 600. 각층 동일할 때 600제곱미터. 근데 이 건축물의 용적률 구해라. 그럼 지하층은 빼줍니다. 자,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가 제외야. 제외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분의 600제곱미터 마이너스 지하 2계층 200. 200분의 400에서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입니다. 현재 200%. 근데 이마트를 갔더니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거야. 주차장. 자, 그 건축물이 지하층이 아니어도 부속 용도로서의 주차용 면적은 빼줘요. 부속 용도는 알려주니까 그냥 주차용 이렇게 하세요. 주차. 물론 이 외부에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물이 아니니까 포함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주차장 면적 100 빼줘서 200분의 300, 150%가 됐어 이제. 그래서 연면적을 많이 필요한 그런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지하에 주차장 안 두고 지상에 주차장을 둬요. 그럼 지하 1, 2층을 이제 음식물 파는 대로 쓰더라도 용적을 안 잡아먹잖아.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저기 그 운정이가 어디에 홈플러스는 그게 필요 없는지 지하에 주차장을 뒀어. 지상에 두면 2번 혜택 받는데 지하 한 번, 주차장 한 번. 지하에 뒀는데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지는. 자, 이런 건축물 말고 이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공간이라 피난구역이라고 해서 피난구역. 만약에 이게 고층 건축물이면 가운데 층으로부터 층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부터 상하 5계층 이내에 피난 안전구역을 어딘가 하나 이상 둬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근데 초고층 건축물은 30계층마다 한 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50층 와도 2개는 둬야 되는 거야. 30계층 하나, 나머지 30계층마다 하나니까 2개. 63빌딩은
몇 개 두겠어요? 2개 뒀습니다. 왜냐하면 63빌딩은 지하 4계층에서 원래 60층짜리예요. 지하 3계층 해서 63빌딩 하는 거야. 30계층마다 하나씩 2개 두면 돼요. 실제 63층이면 3개 둬야 돼. 이 피난 안전구역은 빼줍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요.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원래 이제 11층 이상,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여기 옥상에다가 11자를 그려줘야 돼. 헬리포트 등을 설치해서 헬기를 통한 구조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그럼 헬기를 통한 구조공간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거야? 높이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거야? 높이 있는 사람. 그래서 11층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요, 적을 때요? 많을 때. 11층 이상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11층 이상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헬리콥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많을 때,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굉장히 큰 건물 하는 거야. 우리 학원 건물에 뭐 11층에도 헬리콥터 뭐 설치하겠어요? 굉장히 많을 때, 얼마 이상일 때? 11층 이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런데 여기를 헬리포트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 경사지붕이래. 건물이 하필이면. 그럼 영화에 나온 주인공도 여기다가 헬기는 착륙 못 시켜. 그죠? 그럴 때는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대피 공간. 휴레시도 놔두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해놓고. 자, 여기 용적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대피 공간. 자 봅시다. 16페이지.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부속용도는 알려주니까 보지 말고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구역, 경사지붕 안에 있는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 계산 들어가 안 들어가? 혹시 그림으로 문제를 내면 초고층 내겠습니까? 50층 그려야 되는데 그거 안 내리겠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만 혹시 그림 문제 나오면 이런 정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지하 몇 층, 지상에 몇 개 층 하면서 또 주차장도 쓰고 아니면 1층에 일부를 뭐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면 그 계산해서 풀 수 있는데요. 3번은 어려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읽으면 되고 그리고 4번 대지 면적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후퇴한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현재는 도로가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미몰루에서 깎은 건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포함 안 됩니다. 도시공개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도 장부사고는 됐다지만 나중에 공원이 들어설 거 아니야. 대지 면적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축 면적이에요. 무슨 벽? 외벽. 무슨 선? 내부선, 중심선. 중심선. 근데 건축물 중에 외벽 없는 건축물도 있어요? 있지.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잖아. 그러면 기둥만 있는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기둥이야. 위에서 보니까. 그럼 기둥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축 면적. 이 외벽을 대신하는 거지. 외벽의 중심선, 외곽 기둥의 중심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가나다라 이것은 뭐 단수 숫자 보는 거고 중요도가 좀 떨어진 분이니까 오늘 안 하겠어요. 이 바닥 면적은 꼭 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저기 도서관에서 혹시라도 자리를 빌려주면은 빌려가지고 한번 그때 공지하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7페이지 바닥 면적 볼게요. 바닥 면적 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이런 말 해요. 근데 구획의 중심선은 뭐 꼭 이런 그 말 알 건 없고 중심선은 기억해 주세요. 무슨 선? 중심선. 어떠한 건물이 있는데 자 1층 바닥 면적이 있고 2층도 바닥 면적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뭐 그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무슨 바닥 면적 합계 얼마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층이 1000제곱미터인데 나는 300제곱미터만 200제곱미터만 제과점으로 쓰고 있어. 그럼 내 제과점 바닥 면적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구획의 중심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나는 200이니까 1종근생이 되는 거지. 전체는 100, 1000이라 하더라도 내가 쓰는 공간은. 그래서 구획의 중심선 이런 말 해요. 근데 우리나라 건물 중에 또 바닥에 구획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둥만 달랑 설치한 건축물. 이건 바닥에 경계선이 있어 없어? 없잖아. 벽이라면 벽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지붕에서 면적을 산정합니다.
아래 면적을 추측합니다. 근데 지붕 면적을 그대로 바닥 면적으로 하게 되면 좀 억울하지. 바닥에서는 이 지붕보다 좀 안쪽에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속을 치더라도 비 맞으니까 좀 안쪽으로 당겨서 칠 거라고. 1m 후퇴합니다. 몇 미터? 1m. 그래서 바닥에 구획이 없을 때는 지붕 끝에서 각각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간접적으로 산정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만큼 밑에서 활용하지 않겠냐 이거죠. 1번 구획이 없는 것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1m 체크. 2번 1.5m 체크. 3번에 2번 1.5m. 가로에 1.8m. 자, 이제 바닥 면적까지만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 1m 했죠? 자, 노대가 있어. 노대. 노대라는 것은 건물 밖으로 돌출된 부분을 노대라고 합니다. 발코니라고도 해요. 발코니도 노대입니다. 노대는 발코니보다 더 많은 개념이지. 이제. 자, 여기 이 부분 실내 공간보다 활용 가치가 커요, 작아요? 작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부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자, 노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전부 포함되다. 틀렸어요? 전부 면제됩니까? 전부 면제하면 뻑 60 빼가지고 써요. 활동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노대 면적은 1.5m는 면제 주는데 넘는 건 안 됩니다. 넘으면 바닥에 들어가. 그 말 좀 어렵게 말하는데 노대 면적은 노대 면적에서 이게 10m, 4m면 노대 면적이 40이야. 노대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곱하기 1.5를 뺀 값을 바닥 면적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25제곱미터를 바닥 면적 한다는 건데 1.5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전부 들어다니고 전부 빼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학계는 어렵다고 해도 공식 못 외우는데 이걸 공식을 어떻게 외워? 그냥 내가 말한 설명 그냥 듣고. 몇 미터는 빼줘? 그런 취지만 알면 된다. 다 빼주면 안 돼요. 자, 3번 발코니. 2번 발코니고 3번 필로티.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필로티로 돼 있어요. 필로티로. 자, 여기 바닥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활용했잖아. 여기도 이렇게 쓰잖아. 활용할 수 있죠? 무조건 빼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럼 빼줘요. 차량 통행 쓰는데 빼줍니다. 그냥 빼줘? 공공 공간 뭡니까? 그 통행 공간 주차장으로 쓸 때만 빼주는 거야. 공익적인 성격으로 쓸 때만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1층 노대로 많이 만들죠? 필로티 많이 만들죠? 여기서 자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나일지도 모르겠는데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로티 하더라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동세금 무조건 빼주는 거고, 만약에 상업용 건물이야 그럼 쓸 거 아니에요. 이분을 만약에 다 빼준다 그러면 상업용 건축을 거의 저렇게 만들어요. 1층에 옷 팔면 되잖아. 치킨 팔면 더 잘 팔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자, 필로티는 무조건 뺀다. 주차장으로 쓰거나 통행 공간을 쓸 때만 뺀다. 일정한 경우에 빼는 거야. 공동택은 그냥 빼주는 겁니다. 다른 걸 전혀 하지 않거든. 그런 취지를 알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숫자 안 읽을 건 보지 마. 벽면적 2분의 1은 볼 거 없어요. 자, 다락은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 공간이 아니잖아요. 빼는 게 옳은데 그냥 빼주면 있잖아요. 다락이라고 해놓고 전용을 해버려. 안 되겠죠? 그러니까 1.5m 이하만 빼줘요. 다락 얼마 이하 할 때? 1.5m 이하 차락. 근데 이 경사지붕 아래 다락은, 이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일반적인 평지붕 다락보다 쓸모가 떨어지지? 안 그래요? 그래는 1.8m 이하가 빼줍니다. 일반 다락은 몇 미터 이하 할 때 빼죠? 1.5m. 경사지붕은 1.8. 자, 숫자 1m, 1.5m, 1.5m, 1.8m가 나왔어요.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속하는가? 자, 다른 것들 보면 일상적인 경계 공간이 아닌 것들은 빼줍니다. 바닥 면적이랑 용적률, 연면적은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공간, 주거 공간을 쓸 때 포함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들은 빼줘요. 봅시다. 그게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 자, 2번, 3번에 2번 승강기탑, 계단탑, 굴뚝, 물탱크, 정화조 이런 곳을 벽이나 기둥, 지붕 같은 형태를 구성해서 만들었대. 그래도 거기를 바닥 면적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아까 말했잖아. 필로티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여기 상상을 자꾸 해야 돼. 외우지 말고. 자,
그다음에 3번 공동택에 설치하는 이런 말 볼 것 없어. 기계실, 전기실, 뭐 일상적인 경제 공간인가요?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또는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 연도 그 쓰리 뭐 빈병 같은 거 버리러 간 적 있죠? 거기 지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 있어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 관련 시설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 장애인들 그 휠체어 가게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 아파트 입구에 거기 지붕 보통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건축물로 해서 바닥면에 포함시키면 안 돼.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보온이 난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외벽에다가 마감재를 부과할 수가 있어. 건물이 낡으니까 난방하려고 마감재를 부과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외벽의 중심선이 이게 외벽이어서 그 외벽의 중심선이 두꺼워지면 외벽이 두꺼워지면 중심선이 밖으로 밀려나요. 면적이 더 많이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구획도 마찬가지야. 외벽이 구획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두꺼워지면 그 중심선이 밖으로 밀려난다고. 면적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넓어지면 돼, 안 돼? 넓어지면 이걸 넓게 했다고 해서 용적을 깎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돼.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 이 부분도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매장 문화재 같은 거 보여야 되겠고 이런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해할 만한 것들은 설명 안 했고 숫자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필로티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 공간 아닌 것들 여러 가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장소를 만들어서 가지고 여기 대체적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꼭 나오시고 주중에도 시간 내면 나오시고 저도 어떻게든 이번 주까지 정리가 되면은 그럼 주말에는 꼭 한번 들러서 같이 한번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서 자리 잡으세요. 내 자리 딱 맡아 놓으시고 하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